안녕하세요. 경남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 지킴이들이 들려주는 우리 환경 이야기 그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우포늪과 습지를 사랑하고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우포생태학습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그린스토리에서는 멀리 창녕에서 오셨습니다. 우포늪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우포생태학습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녕에 있는 우포생태학습원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원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포생태학습원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포생태학습원은 99년 8월 달에 폐교의 이제 학습원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포늪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서 습지의 중요성과 습지에 대한 여러 사식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설명들을 겸해서 이제 환경 교육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공간을 좀 세워서 활동을 하자라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폐교였기 때문에 폐교를 손수 페인트 칠하고 창문도 다시 끼우고 뭐 이렇게 꾸미는 작업부터 해서 네. 교육도 같이 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땀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단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자리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게 하죠. 자, 일단 먼저 우포생태학습원의 연혁입니다. 네, 99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네네. 네. 그 창녕환경운동연합이 창녕에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환경 교육을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학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99년도 8월 달에 개원을 했고요. 2000년과 이때는 이제 외국에서 또 찾아오는 젊은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캠프 활동들을 또 좀 많이 했었어요. 2000년도에는 교보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환경교육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단체가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좀 많은 사업들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습지의 중요성을 좀 같이 인식하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참여하는 그런 즉 말해서 논습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포늪 습지를 좀 비교해가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좀 관찰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제 녹색경남 21이라는 그 의제 기구에 다시 부설로 저희들이 좀 명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녕교육청에서 이제 창녕 지역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좀 우포늪과 습지가 창녕의 중요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교사 연수를 저희들에게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2005년도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람사르 총회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남에서 대규모 이제 그 람사르 총회 유치단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 중에서 NGO들도 한 19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 단체에서는 3사람이 람사르 총회 유치를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2007년도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습지 공동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람사르 총회 때 이제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는 가이드 양성 선생님들을 직접 양성을 해서 2008년도 11월 달에는 저희 이 습지 생태의 가이드로 양성했던 선생님들이 직접 버스 투어에 참여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 회룡 학교를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16만 명이라는 많은 성과를 냈었지만 교육청의 임대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좀 체계적으로 습지를 방문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꺼이 이제 다시 교육청에서 공적 교육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양보를 해서 저희 단체에서는 그 공간에서 이제 나왔을 네, 거예요. 그렇군요. 폐교를 이용해서 임대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네.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환경 분야에서는 이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저희들 학교를 본받아서 창원 주남지협회도 주남스쿨이라는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학교를 모델 삼아서 이렇게 폐교를 가지고 설계 도래지가 있는 그 유역들이나 지역들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또 예, 그 남사르총회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저희들이 NGO 단체로서 이제 총회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제 NGO들을 다 남사르총회 때 왔을 때 손님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그 초청되어 왔던 외국인들과 같이 한국의 주요 섭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NGO의 성명이 나올 수 있는 NGO로서 바라보는 섭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아젠다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서 회의를 해서 2008년도 10월 달에도 활동을 했었고요. 폰업에 찾아오고는 1년에 한 5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습지를 해설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자연환경 해설사 제도로 해서 6명의 해설사가 지금 폰업에서 대기하면서 누구나 습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면 이 해설사를 이용해서 폰업을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우폰읍 하면 우리 국내 최대의 자연 습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본다면 그 한 교수님께서는 560억 이상이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우폰읍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부 경남이 아닌 낙동강변에 있는 창원이나 김해나 부산은 굉장히 아마 중요시해야 될 그런 서번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폰읍의 공간적 그 면적으로 따지면 70만 평이 수면 면적이나 되는데 그곳에 비가 뭐 평소에는 비가 없을 때는 뭐 1m가 안 되는 그런 수위를 유지를 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8m가 넘는 수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담수의 양이 결국은 홍수 시에 엄청나게 큰 댐과 같은 역할로 해서 물을 가둬주는 네. 자연댐이 역할을 대신해 주거든요. 그 물들이 결국은 낙동강을 통해서 하류로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하류 지역은 홍수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폰읍이 중요한 섭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기능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폰읍이라는 70만 공간 안에 물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70% 이상이 되는 종들이 우폰읍 한 군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류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340여 종이나 되는 동식물들이 이렇게 새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뭐 1년에 우폰읍 한 군데에서만 180여 종을 볼 수 있으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새를 우폰읍 한 곳에서 이 새들을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70%가 넘는 그런 수생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 오염된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걸러주는 자정 능력이 생겨서 결국은 그 식물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미생물과 그리고 뭐 동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유기물들이 정화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개수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자정 능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최근의 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포생태 학습원에 네.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니터링 사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우폰업에서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200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월 한 차례씩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폰업의 조사하는 구역들인데요. 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1번, 여기가 이제 우폰업 구역이 되고요. 6번, 5번이 이제 사지폰업이라는 공간이 되고요. 네. 8번, 9번이 목폰업이라는 공간이 되고요. 10번, 그리고 11번이 지금은 이제 쪽집벌럽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너브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사의 모습들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시기에 누구나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우폰업에 있는 조류들을 같이 공부하고 관찰하고 하는 그런 재미를 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식물 모니터링. 네. 식물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얼마만큼 그 식물들이 어떤 계절적 변화를 거치면서 사는가에 대한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냥 눈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또 얼마만큼 식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방향물을 설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넓이 안에 있는 식물이 몇 개체인지를 파악하면 곱하기 우폰업 전체 면적을 하면 우폰업에 얼마만큼 많은 식물들이 서식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네. 조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종류의 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폰업에 가을 되면 볼 수 있는 청정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우리가 반딧불이 조사를 지금 매년 행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습지가 파괴되면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데 관심 밖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구리를 비롯한 이런 양서 파충류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 조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우폰업에 뚜꺼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산란하는 서식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걸 보호 대책을 좀 강구하자는 활동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연 환경 안내원 사업을 또 하고 계세요. 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뭐 지속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습지 이렇게 손꼽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습지로 이렇게 따지면 아마 우폰업과 순천만을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렇게 많이 찾는 습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습지의 가치를 좀 알리고 습지의 중요성도 또 알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동식물들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제 된 사업이 이제 우폰업을 좀 제대로 알리고 또 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자연환경 안내원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집중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네. 여기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폰업을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 주셔서 해설을 예약하시는 분에게 1시간 이상 내지는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우폰업을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해설해 드리는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런 뭐 방법들을 잘 몰라가지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우폰업 좀 알고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구에서나 아니면 좀 간략적으로 당일 해설해 드리는 그런 활동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저희들이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략 해설, 현장 해설 이렇게 해서 좀 분류를 해서 좀 하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우폰업에 누가 많이 찾아오는가를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좀 평가를 해봤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와요. 아무래도 생물에 대한 호기심들이 제일 높은 시기라 제일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특히 중등이라 뭐 고등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장 학습에 대한 활동들에 관심이 좀 높아서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이 밖에도 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체험 활동은 저희 단체에서 이제 사업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업들을 좀 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 연수를 하고 이건 계시네요.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직접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들은 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연수를 받아놓으면 늘 필요할 때 아니면 적개적소에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배워서 활동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청년교육청에 이제 건의를 해서 청년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아서 고장의 특성인 그 우폰업을 알리는 그런 연수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습지 비교 체험인데요. 우리가 습지라는 것이 우폰업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강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습지들이 있는데
그 습지를 한 군데만 봐가지고 이 습지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습지라는 공간적 형태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또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습지를 동시에 좀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리고 네. 이 행사는요, 저희들이 이제 우포너비라는 계절마다 아니면 월마다 매월 이렇게 오지는 못할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계절에 가장 중요한 이슈 내지는 생물들이 뭘까를 뽑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 현장 체험 활동이라는 것을 오감 체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감 체험은 눈으로 보고 또 냄새를 맡고 맛도 보고 소리도 듣고 만져보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들 눈으로 보는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타 활동들을 우리가 잘 못하는데요. 이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는 나무의 결이라든지 나무의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손수 느끼면서 또 소중하게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더 가치 있게 이렇게 매달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반딧불이 행사를 하셨네요. 반딧불이는 매년 저희들은 캠프나 행사를 통해서는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요. 어두워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여러 생물들 관찰이나 별자리 관찰이나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행사를 참 못했었어요. 근데 반딧불이가 오픈업에 이렇게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좀 가능하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추억에 있는, 어른들은 추억에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 곤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과 또 경험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획했었는데요. 반딧불이라는 종 자체는 아직까지 보호종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료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구에서 불빛을 내면서 날아다니는 곤충은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보호로서 또 굉장히 소중한 아마 볼거리로서 이렇게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들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활동가 포럼을 또 뽑아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활동일 것 같은데. 상령 지역에는 많은 단체들도 있고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개개인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활동들을 서로 공유를 잘 못했었어요. 좀 터놓고 더불어서 같이 좀 활동을 하자. 그리고 잘하는 일은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잘하는 일에 내가 좀 참여해서 더불어서 좀 더 힘을 보태서 같이 하면 성과가 더 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활동이 이제 활동가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가 포럼을 이제 올해 4월 달에 좀 만들었었는데요.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의 벽을 좀 깨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포생태 학습원의 활동들을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우포늪이라는 좋은 무대에서 활동을 하지만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단체 역량뿐만 아니라 단체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루트나 방법들을 좀 찾아서 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회원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 기반들이 좀 튼튼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제 개적으로는 이제 우포늪이 지금 들어와 있는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의 따오기가 서식하고 있는 그 양현시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서식지를 방문해서 봤던 그런 곳 지역들이 참 많이 남아요. 또 그 아프리카 람사르총의 유치회로 갔던 그때의 또 기억들은 또 다시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큰 습지를 우리가 아프리카 습지를 봤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린스토리 오늘은 우포생태학습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습지라는 공간은 우리가 흔히들 늘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습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소중한 공간을 좀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습지에 좀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네, 저도 오늘 사무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멋진 이 우포늪이 우리 경남에 있다는 걸 저도 경남 도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우포늪과 환경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